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잠시 비가 주춤하면서 소강 상태에 들겠는데요. 네, 주말부터 다시 비 예보가 잡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마경 기상과학 전문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도 충청 이남 지역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많은 비가 온 곳이 어디이고 또 지금은 어디에서 가장 많이 내리고 있는지 짚어주시죠. 네, 지난 13일부터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곳은 충남 청양군입니다. 엿새간 내린 누적 강수량이 650mm를 넘어섰는데요. 네. 전북 익산 함라와 충남 공주, 세종에서도 550mm가 넘는 누적 강수량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장마철에 내리는 평균 강수량을 이미 넘어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충청과 남부에 내려진 호우경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은 전남 구례입니다. 네. 시간당 30mm 안팎의 비가 관측되고 있고요. 많이 들으셨겠지만 시간당 30mm의 비부터 집중호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장마에서는 시간당 50에서 70mm의 강수가 계속 측정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만큼 비가 한꺼번에 내리고 있다는 거고 또 문제는 이 시간당 강수가 굉장히 길게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적된 비로 인해서 비 피해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아직도 비가 오는 곳이 상당히 많은데 작년에 수도권 이 집중호우나 아니면 2011년에 우면산 산사태 때도 비가 정말 많이 왔거든요. 네. 그때와 지금 비교하면 어느 정도 상황인 겁니까? 지난해 수도권 집중호우 당시에 내렸던 시간당 비 강수량이 140mm 정도였거든요. 네. 정말 하늘에서 물벼락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때 하루 만에 서울 신대방에 내린 비가 380mm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번 장마는 시간당 강수가 한 70mm 정도로 지난번 수도권 때랑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내린 비만 계산하더라도 전북 익산 함라에서 388mm가 관측됐습니다.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내렸던 우면산 산사태 때도 지금의 강수량을 넘진 않았는데요. 그 정도로 이번에 정말 많은 양의 비가 쏟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특히 지난 호우 사례 때는 일부 지역에 영향을 줬다면 이번에는 전국 곳곳에 큰 비가 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정 기간에 많은 비가 집중되는 형태인데 유독 또 충청과 남부지방에 지금 엿새째 비가 오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지역마다 편차가 있는 이유는 뭡니까? 네, 먼저 우리나라 상공에서 성질이 다른 기단이 충돌해서 강한 비구름대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유독 한반도에 비구름이 정체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비구름대가 가로로 긴데 폭은 굉장히 좁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길이가 수천 킬로미터인데 폭은 굉장히 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의 강처럼 비구름이 이렇게 급류를 타고 흘러가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이거를 대기의 강이라고도 하거든요. 네, 이렇게 비구름대가 좁게 형성이 되면 이 좁은 지역에 강한 강수가 집중됩니다. 그러면서 특정 지역에 비를 뿌리게 되는 거고요. 지금 정체전선으로 중국 상해 부근의 저기압이 많은 양의 수증기를 대량으로 지금 뿌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계속해서 수증기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정체전선이 더 많은 비를 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나 지금 장맛비도 걱정인데 태풍 소식도 있어요. 네, 기상청은 태풍과 우리나라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문제는 이제 태풍과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에서 강한 수증기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프 지금 나가는 걸 한번 보시면요. 이제 네. 태풍은 저기압이라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북태평양 고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양쪽에서 맞물리는 지점이 있겠죠. 네. 그 지점이 남쪽에서 형성이 되는데 그 사이를 통해서 북쪽으로 수증기가 수송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장마전선의 비구름을 더 활성화시킬 걸로 보이고요.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간접적인 영향은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대비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번 집중호우로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수색은 좀 마무리가 됐나요? 네, 지하차도 내부 수색은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네, 외부에 대한 수색만 조금 더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저녁이죠. 마지막 실종자가 지하차도 밖에서 발견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참사로 사망자가 14명, 부상자가 9명으로 집계됐고 침수된 차량은 총 17대로 확인이 됐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책임을 가릴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제는 미호강 제방에 대한 합동 감식도 이뤄졌습니다. 네, 앞으로 수사기관에서는 제방 붕괴 원인을 파악하고 교통 통제는 왜 이뤄지지 않았는지 또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과거에도 2차례 사고가 있었잖아요. 이제 부산 초량 지하차도 사건 때도 차량 6대가 물에 잠기는 사고가 있었고 이때도 이제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 또 지난해 태풍 흰남노 때도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침수하면서 주민 7명이 사망했는데요. 여름철마다 지하 공간에서 폭우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좀 구체적인 대책도 필요해 보이는 지점입니다. 네. 내일 이 오후에는 장맛비가 소강 상태를 보인다고요? 언제 그치는 겁니까? 네, 오늘 밤 사이가 좀 고비가 되고 내일 오후부터 장맛비가 그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맑은 날씨가 나타날 걸로 보입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상해 부근에 저기압이 이제 올라오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 저기압이 정체 전선을 데리고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우리나라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자리 잡으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네. 문제는 이제 무더위가 함께 찾아오게 됩니다. 지금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습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강한 햇볕까지 내리쬐게 되면은 체감 온도가 굉장히 높게 올라갑니다. 전국적으로 33도 이상의 온도가 좀 보여질 수 있고요.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주말에는 또 다시 장맛비가 내리는데요.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으면서 21일 금요일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중기 예보상으로는 다음 주 수요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는 걸로 잡혀 있습니다. 예, 내일부터 잠시 장맛비가 소강 상태에 들긴 하지만 어쨌든 주말 내내 계속 비가 예보가 되어 있는데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해야 할까요? 네, 크게 2가지 정도로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침수가 시작된 지하차도는 절대 접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도 굉장히 큰 피해가 있었잖아요. 만약에 지하 공간에 정말 순식간에 물이 들어차게 되면은 바로 차를 돌려서 나오는 게 가장 안전하고요. 그때는 정말 진짜 너무 위험한 상황이다 하면은 그냥 차를 두고 밖으로 나오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밖으로 나오실 때는 다른 차들에게도 이 위험한 상황을 알리면서 나오는 게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네. 차량 바퀴의 3분의 2 이상이 물에 차기 시작하면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때는 창문이나 썬루프를 통해서 탈출을 하시거나 창문을 깨는 방법도 있습니다. 모서리를 가격해서 탈출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집안에 물이 찰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먼저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지하 공간에는 물이 조금이라도 들어차도 바로 탈출하는 게 중요한데 이동하실 때는 장화를 신지 마시고 운동화나 아니면은 맨발로 이동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되도록 계단 중앙을 통해서 탈출하지 마시고 계단 난간을 잡고 옆으로 천천히 이동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하경 기상과학전문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